시리즈 버티는 머스터드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에서 넘어야 될 장벽이 있는데 이 장벽이 만약에 높다면 우리는 강제적으로 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부담이 결국 영포자를 만든다라고 했어요. 영어 포기자를 만든다. 근데 이 단계를 낮추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체 환경에서는 효소라고 있고요. 효소. 그리고 강의는 반드시 이 벽을 낮추는 역할을 해야지 강제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영포자를 만드는 길이겠죠. 바로 여러분들이 평소에 영어를 접하면서도 영어를 공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전 기초가 없어요 라고 한다면 다 여기에 속하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영어로 되어 있는 영화를 1년에 그래도 몇 번은 보거나 우연하게 듣거나 하든 간에 누굴 따라가서 보든 간에 보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우리가 영어를 접함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영어를 하지 않는다. 영포자가 되는 거죠. 이 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바로 회피 본능이 나오는 거죠. 이것을 낮춰야 되는데 높였던 것은 결국에 이런 것들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의 기초는 뭡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100% 말할 수 있는 건 단어예요. 단어만 알면 됩니다. 그렇다니까 단어만 알면 되겠구나 해서 하루에 뭐 100단어, 200단어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질리게 되죠. 더 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싫어지는 거. 우리가 물린다고 하죠. 음식도 똑같은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물립니다. 이렇게 물리는 현상은 바로 회피 현상을 나타내고 싫어지게 되고 더 이상 하기가 싫어지니까 영포자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6년 동안 적어도 중고등학교를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도 무리를 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정신건강에 해롭지 않은 정도, 뭐 하루에 5단어 정도면 전 적절하다 보거든요. 그 정도. 5단어 어떻게 해? 라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장기간으로 보시고 기초를 쌓아야 된다 생각하셔야 돼요. 단어는. 결국에 단어 5단어씩 우리가 하루에 한다는 건 커다란 부담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 정도 선에서. 전 5단어도 부담스러워요. 3단어도 좋습니다. 좋은 것은 everyday예요. 매일 하셔야 돼요. 그것만 지켜주시면은 기초는 저절로 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너무 많은 단어의 시간에 100단어, 200단어 내가 빨리 끝내버리겠어 이런 욕심을 버리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소탐대실이라고 하죠. 그 단어를 얻었어요. 대신 영어를 포기합니다. 공부하기 싫으니까요. 그런 식으로는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예를 들어 봅시다. 아침, 점심, 저녁 3끼, 4끼, 5끼를 먹는다 가정해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똑같은 것만 먹어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싫죠. 아마 그 음식을 거부하고 나중에 토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토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다양한 거 원하고 너무나 강압적인 것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단어는 어떤 경우도 5단어 정도가 적절합니다. 자,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거 영어 공부할 때 특히 영어회 하는 분들에게 속하는 경우가 되는데요. 상황에 따라 느낌의 뉘앙스가 다르다. 인토네이션 가르치는 경우 조심해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 느낌, 뉘앙스가 다르다라고 가르치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우리말도 당연한 거고 모든 언어는 상황에 따라 뉘앙스가 계속 무한대로 바뀔 수 있는데 그거를 전부 다 가르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오 정말? 이런 우리나라의 표현이 있어요. 영어는 오 리얼리가 있겠죠. 그 표현을 제가 4가만 적었습니다. 우선은 surprise, 자 interest, 관심을 표현할 때 정말? 진짜로? 우리도 그러하죠. 영어도 똑같습니다. surprise, 놀래. 정말? 진짜야? 이런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 관심의 말이 안 되면 예를 들면 나 이번에 10시에 영화 보러 가는데 무슨 영화야? 정말? 언제? 이건 뭐야? 관심의 표현이죠. 같이 가고 싶다는 얘기고요. 이런 것도 있겠죠. 야, 나 이번에 1등 먹었어. 정말? 이거는 관심에 나도 하고 싶어 할 뜻이 아니라 놀란 거죠. 정말이야? 이렇게 된 거고요. irritation, 짜증을 표현할 수 있어요. 관심은 좋은 거예요. 그렇죠? yes, 아주 좋아. 그리고 뭐요? 부정적인 노예 개념이죠. 짜증난다는 건. 정말? 진짜야? 이게 바로 이제 짜증이거든요. 같은 표현인데 완전 반대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 disbelief. 진짜?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죠.
걔가 이번에 1등 했대. 진짜야? 정말이야? 거짓말 아니야? 이런 느낌을 갖고 있죠. 이런 거를 모두 다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이런 걸 가릴 필요가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 억양을 통해서 really? 정말? 자, 한번 억양을 통해서 한국말을 같이 볼게요. 얼마나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지. 상황극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 이제부터 뭔가 인트레스트, 관심이 생길 때는 올리는 거예요, 끝을. 이라고 억양을 배웠다고 가르쳤다고 가정해보세요. 외국인에게. 자, 해보세요. 정말? 이것은 interest, surprise, 놀랐을 때 하는 표현이에요. 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그럴까요? 관심 생겨요. 어떤 학생이, 나 이번에, BTS 공연을 보러 가는데요. 정말? 울릴 수도 있죠. 그리고, 정말? 야, 좋겠다. 나도 가고 싶은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해지는 공식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때 그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문맥에 따라 마음대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짜증을 할 때도 걔가 너 나쁜 놈이라 하던데 정말? 어때요? 올렸죠? 올리면은 되나요? 내려야죠. 정말 정말 진짜 이래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믿음의 이것을 구별하기 되게 힘들죠. 마찬가지예요. really? 뭐 이렇게 really 뭐 이렇게 해서 억양으로 뭔가 의미를 전달한다 가르치는 강사는 사실 정신 나간 강의죠. 우리 인간의 감정을 하나의 규칙으로 설명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건데도 이런 거에 시간을 낭비하시면 안 돼요. 단어 암기하세요, 그냥. 자, 결국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외국인을 만나면서 그 기회를 많이 얻다 보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를 구태여 알아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여기까지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정신 나간 행위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아웃에 가는 얘기를 또 알려줘요. 그러면서 take out, out은 나가다예요. 그래서 take를 가지고 나간다. hold out은 나가는 손을 내미는데 손을 잡는 거죠. 홀드가 손을 잡고 내민다 뜻이다. 그래서 쭉 내민다. 100원 그런 의미로 이제 아웃을 쓴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웃을 몰라서 진짜 영어를 못한 것처럼 설명한 분들도 있어요. 물론 알아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이야기 드리죠. 효과가 있는가? 그럼 배울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인토네이션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하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게 언어예요. 근데 이걸 구태여 알려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이 말하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진짜로? 이런 말을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의식과 무의식에 그 혼재되어 있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자, 이런 걸 그래서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테이크 아웃도 마찬가지예요. 아웃은 분명 나가다가 맞아요. 밖이라는 뜻이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이렇게 가르치면 어떤 형성이 발현되냐면 외국어를 못해도 상관없어요. 자신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세요. 나가라. 나가라. 나가. 아웃이구나. 가라니까 고네. 고아웃이네. 이렇게 쓰진 않아요. 그냥 해외로 나가니까 해외가 어브로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LOAD. 그냥 고 어브로드예요. 나가는데 이렇게 우리말과 1대1 대응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제 잘못된 생각이죠. 예를 들게요. 돈을 지불하고 나가다 go out 이렇게 되죠. 나가다니까. 근데 이거 사실 체크아웃이라는 말 쓰죠. 체크아웃. 아웃은 나오죠. 두 번째, 떨어져 나가다니까 아웃을 쓸 것 같지만은 보다시피 off를 쓸 수도 있고요. away를 쓸 수도 있어요. 부스러기가 떨어져 나가다, chip off. 네? 벽지가 떨어져 나가다, come away. come away from.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다. 빠져나가다. 나가다니까 아웃을 쓸 것 같지만 through를 쓰고 있죠. 예, 공경에서 빠져나가다. get through. 통과해 나간다는 얘기죠. 제치고 나가다. 1번 마가 2번 마를 제치고 나갔다. 저 자동차가 2번 자동차를 제치고 나갔다. 할 때 브레이크가 깨부시죠. 그러니까 부시듯이 뭔가 탁 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break away. 아웃을 안 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get away처럼 뭔가 뭐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치고 나가듯이 강제적으로 그렇게 나가다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웃의 개념을 몰라서라고 생각을 해서 아웃은 밖으로 나갈 뜻입니다 하면서 그 개념을 알려주는 강의도 있습니다. 옛날부터 있었어요. 이거요. 없던 거 아니에요. 개념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이거 문법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문법이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는 것만 가지고 와서 우리가 강의하는 건 뭐라고 하냐면 바로 약속 대련이라고 아십니까? 약속 대련. 그러니까 태권도 같은 경우나 이렇게 대련할 때 내가 여기 치면 너가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액션 영화 찍을 때 쓰는 거 약속 대련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획된 강의, 약속 강의라는 게 있어요. 이 계획된 강의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계획된 강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획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딱 맞는 것만 가지고 와서 강의를 보여주면 야 이렇게 쉽게 내가 아웃이라는 단어를 알았으면 다 해결되는 건데 그러니까 나가다에 해당하는 것만 가져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go out, come out 이렇게 아웃에 단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딱 맞는 단어. 그런 문장만 가지고 오면 take out과 go out과 come out에 go, come, take만 바뀌었을 뿐 의미는 개념이 같아요 라고 하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바로 계획된 강의. 딱 맞는 것만 가지고 와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럴싸하죠. 그러나 실제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가다의 뜻인데도 불구하고도 아웃도 쓰지만 어때요? 단어가 완전 아웃이 안 들어가고 쓸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우리말과 1대1 대응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공부할 필요 없어요. 예. 이것도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말도 그러하거든요. 떨어져 나가다로 표현하지만 떨어지다도 표현하고 벗겨졌다라고 또 표현해요. 그렇죠? 부스러기 뭐 페인트가 떨어져 나갔다라고 표현하지만 페인트가 벗겨졌다라고 표현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가다란 말에 집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 영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초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강사들이 잘못된 길을 여러분들이 제시하고 있고 그거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에서 60년 동안 지속됐던 이야기예요. 영어 단어는 어떤 경우에도 욕심을 내지 마시고요. 하루에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영어를 포기만 안 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물론 방법은 좋아야 합니다. 최대한 이렇게 효소 역할을 해줘야 돼요. 강의가. 근데 효소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강의가 이렇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억양이죠. 억양 같은 거 가르치면서 뉘앙스 가르치면서 물론 뉘앙스 알아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너무 허들이 높아버리면 하다가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강의예요. 두 번째로는 이어처럼 어떤 수거죠. 수거같이 보이죠, 사실은. 이런 수거같이 보이는 이러한 거를 하나하나 개념을 몰라서 그런 것처럼 설명해줘서 모든 것을 이걸로 다 포괄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거 좋지 못합니다. 네. 자, 그러면 결국에 여러분 할 것은 뭡니까? 딱 정해져 있네요. 단어만 하시고 나머지는 제 강의에 그냥 빠지시면 돼요. 그리고 제 강의도 마찬가지. 제 강의도 항상 그런 말해요. 제 강의에 대해서 문의하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몇 시간 해야 돼요? 라는 말 많이 들어요. 몇 시간 해야 돼요? 이게 몇 시간 해야 돼요? 라는 말은 뭐냐면 공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원하는 대로. 시간 되는 대로. 이런 말을 해요. 네? 단시간에 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는 물론 필요한 부분이겠으나 그것이 아니라 영어 회화나 영어 자체의 목적을 둔 분들이라면 몇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원하는 시간에 편할 때, 먹고 싶을 때 하세요. 밥 먹고 싶을 때 하세요. 그런 식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됩니까? 돼요. 예, 자주 하시면 돼요. 자주 하시고. 그리고 욕심을 버리세요. 내가 하루에 100단 암기해서 끝내버리겠어.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거 절대 듣지 마셔야 돼요. 쓸데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듣기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책을 읽거나 그러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구태여 이런 것을 돈 주고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이런 강의는 좀 사실 문법의 또 다른 문법이에요. 사실 참 재밌는 거는 문법을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이게 사람이 그래요. 문법을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우리가 말하는 뭐랄까요? 잡종 문법이라 할까요? 잡종이라 하겠습니다. 잡종 문법은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문법 오형식 이런 것은 되게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거 go out 이렇게 하면 문법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아웃의 개념을 몰라서 그래. 이 개념을 알면 다 되는 거야. 문법이에요, 이것도. 개념을 가르친다 이런 것들. 예? 문법이에요. 100% 이게 소용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문법을 피해서 또 다른 문법을 가는 이런 현상들은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 아웃을 몰라서 내가 영어를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제 간단히 얘기할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웃 밖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우리나라 말이 다 되나요? 다 돼요? 아까 말씀드린 돈이 인출해 나갔어. 정신 나갔어. 벗겨졌어를 바르게 떨어져 나갔어. 야, 치고 나가네? 아웃을 쓰지 않았던 단어 굉장히 많죠.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이런 표현들을 아웃의 하나로 다 몰입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못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